두 번째 나올 때 또 모르면 동그라미를 치고 세 번째 때도 여전히 모르면 그때 가서야 사전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꾸 읽으니까 그 맥락을 통해서 알아들을 때는 굳이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여전히 모를 때는 저학년이면 그때 엄마나 교사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초등학교 1, 2학년도 가능해요. 스스로 이제 친구하고 짝을 지어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두 번째는 동화책을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친구랑 같이 동화책을 보면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만 컨닝도 하면서 책을 슬쩍슬쩍 보면서 자기가 세 번째는 책보다는 자기가 다시 리텔링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동화책 내용에 대해서 읽어준 사람이 들은 사람한테 내용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질문을 2개 정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할 수 있을까 2학기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면 당연히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면 3학년 2학기 되면 요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요 질문을 하게 하는 거는 학습자 들은 사람이 리스너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도 평가하는 거지만 이거를 읽어주는 사람이 이 질문하기 액티비티가 없으면은 이거를 할 때 스스로 의미 파악을 안 하고 읽어요. 근데 질문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스스로들 발표하는 것도 있어서 기분 좋고 또 동화 구연 선생님들이 자기네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해준 거를 자기가 한다는 의미에서도 되게들 좋아하고 이 동화 읽어주기 서로 읽어주기 이 액티비티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 호응도 좋고 또 스스로 여기서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자 중심으로 해나가고 그래서 꽤 효과가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책을 갖고 이제 그 접근해야 되는가? 반복되는 문형이 많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브라운 베어를 한다. 그럼 brown bear, what do you see? 그럼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그러죠. 그럼 또 똑같아요.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브라운 베어한테 물어보죠. 브라운 베어야 뭐 보니? What do you see? 그랬더니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그러죠. 그러면 red bird한테 물어봅니다. red bird, what do you see? 그러면 red bird가 I see a yellow duck looking at me 해서는 yellow duck한테 이럴 때 뭐예요? What do you see? I see a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형이 많고 그리고 내용이 예측이 쉬워야지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왜 마지막 회는 시청률이 높을까요? 내 예측이 맞았나 결말이 궁금하죠. 그래서 책들을 소개할 때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그게 복선이 깔리고 반전이 있을 때 재밌지만 어린이들은 내가 예측한 게 맞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쉽고 또 반복되는 문형이 많아야지 스스로 터득해 나가고 책 한 권 끝냈을 때 그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입력량도 적어서 좀 더 쉽죠. 그렇죠?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이해 중심으로 이해했으면 돼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것보다. 그리고 그림이나 어린이들은 맨 처음에 볼 때요. 그림부터 보죠. 그래서 그림이나 사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글자가 많으면 어땠어요? 다 읽어야 돼요. 지루하죠. 생각만 해도 지루한데 여백이 많고 또 그림이 이렇게 많아서 글자가 적을 때는 읽고 싶어지죠. 도전할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사파가 많이 포함된 책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읽기 지도 접근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읽기 지도에 있어서 우리한테 소개되는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어 경험 접근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슨 책을 읽기를 할 때 또 듣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날리지,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가 주장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들을 스키마타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영어 활동을 할 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예. 우리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그래서